자, 우리가 먼저 국제법이란 무엇인가부터 항상 검토하죠.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제와 법을 나누는 되죠. 그래서 국제, 사회란 말보다는 공동체란 말을 요즘 많이 써요. 그래서 국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되죠? 규율하기 위한 그런, 여기까지가 국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법이 있죠? 법을 말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국제 공동체라는 게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법이라는 게 뭐야? 이걸 보잖아요. 대부분 우리 강의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보통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내리죠. 권리와 의무, 일단은 a bundle of, 일단의 권리 의무를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공동체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 공동체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죠? 국내 공동체. 그죠? 국내 사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공동체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볼펜 가지고 책상에 쓰고 있죠? 이건 뭐야? 물이 있잖아요. 그죠? 인물.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모여서 책상에서 볼펜 가지고 쓰고 있는데 시비가 붙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스를 내뿜었어요. 왜 그걸 먹었느냐? 짜장면 먹었지? 하면 시비가 붙어 싸워. 사건이 발생해. 어떤 때는 운 나쁘면 성격 더러운 사람 만나가지고 살인사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맞으면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그죠? 이런 사건들이 오늘도 발생하고 내일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국내 공동체에서는 어떻나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인물이 서로 어울리다 보면 발생하니까 이걸 규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질서를 형성해야 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형법, 아무리 그런 일이 발생해도 그 가스가 짜장면 냄새가 나도 참아라. 살인하지 말라 형법. 안 그러면 책임 추궁한다. 책임 추궁한다.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 민사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규율하게 한 법을 만든 이 법이 뭐죠? 국내법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동체를 규율하게 한 법이니까 합쳐보세요. 국내법이잖아요. 그죠? 반면에 국제법은 뭘까? 국제공동체를 규율하게 한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할 게 뭘까요? 국내법을 보기 위해서 국내 공동체를 훑어봤잖아요. 즉 국내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아야죠. 준수할 필요가 있고, 준수를 안 해서 살인을 하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피해자가 책임을 물어서, 요즘 장소연 사건 있잖아요. 그죠? 장소연 씨에 대해 행한 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하죠? 질서를 수호하자,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거잖아요. 책임 추궁 방법이 뭘까요? 싸워요? 물론 이제 주먹질 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 국내 소송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죠.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국제법도 별거 아니에요. 국제법도 국제공동체를 규율하기 법이다. 국제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제공동체에 물론 사람이 살고 있지만, 국제공동체 기본적인 단위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오늘날에는 바로 국가들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한국 여기에 인이 있고 물이 있고,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아마 고시학원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인이 있고 물이 있고 싸다 보면 형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그죠? 이렇게 이같이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것이 보통 국제 공동체예요. 하지만 요즘 근래에는 국가들 이외에도 국제 공동체의 역사를 좌우하는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자가 있는데 누구죠?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공동체 흐름을 좌지우지하죠. 유엔이 요즘에 출제되고 있어요. 몇 년간 쭉 유엔이. 자, 그 밖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등은 모두 국가죠. 이들이 행위자로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국가가 아닌 자를 뭐라 부를까? 아닌 입자 써서 비국가. 비국가 행위자도 국제공동체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는, 그 결과 피해를 초래하고, 그 결과 피해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고, 잘 활동해서 국제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등장했어요.
이 비국가 행위자 중 하나가 유엔이다. 만약 유엔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등 제노사이드 가한다거나 고문한다거나 이걸 주도한다면 국제공동체 인권에 침해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유엔에게도 파급력 있고 국제공동체의 국제적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유엔에게도 의문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국제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 동시에 권리가 필요해. 왜? 유엔이 권리가 없으면 국가의 힘에 주눅들어서 자기의 활발한 활동을 못해요. 예를 들면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유엔의 사무총장 A씨가 어디에서 살해당해도 살해한 북한을 상대로 유엔은 책임 추궁 못하면 말미암아 그렇죠. 유엔은 제대로 기능 못하겠죠. 이렇게 권리가 필요해. 이것만일까? 기타 여러 가지 비국가 행위자도 국제공동체에서 중요한 역사를 바꾸는데 대표적인 예가 NGO입니다. 또 회사입니다. 다국적 기업. 또 회사. 그 밖에 누구? 개인들. 그 밖에 자연인들. 자연인 한 명이 역사를 좌지우지하기도 하죠. 이들에게도 예를 들어 김정은 씨. 그 밖에 까다피 국가원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의문을 안정하면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고 국제공동체 인권이 유린되는 나쁜 사회가 되겠죠. 이들에게 또 권리가 필요해. 바로 인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 결국 국제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정리해 볼까요? 국가만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 역시 국제공동체를 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국가들이 프린시플, 주요한 액터들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을 어떻게 잘 규율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국제공동체 국가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역시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 또 풀어야 할 어떤 숙제들이 발생해. 예를 들어 볼까요? 핵실험.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로 인해서 안보 위협을 야기하죠. 다른 나라들한테. 이 핵이 만약에 다른 나라 비국가 행위자들, 특히 테러 단체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미국한테는 아주 큰 안보 위협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겨. 그것만인가요? 자,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자료를 보면 3페이지. 자, 국제법의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 안보 주제, 핵 문제와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규제 문제. 두 번째 나올 만한 것이 기후변화. 왜? 포스트 2020 아시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 그래서 2020년까지 교토정서 제재가 있지만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드디어 발효하게 되잖아요. 2020년까지는 그나마 유지되지만 교토정서 제재가. 근데 2020년 이후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실제 우리를 규율하게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19년이니까 출제 가능해요. 기후변화 이야기합니다. 국가들이 모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게 되고 왜? 화석연료를 떼니까. 그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줄어들어야 되고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자연재해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인류를 위협하죠. 현 세대를 위해서 국가들이 공장을 세워서 연료를 떼 현 세대를 위해. 근데 그 결과는 뭐다? 다른 나라한테 피해도 야기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 장래 세대에게는 안 좋은 환경이 이어집니다. 이거 막아야겠죠. 뭐예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겨. 그것만인가요? 또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국가 면제는 출제 가능하죠. 그죠? 유력한 문제죠. 아마 누구나 찍는 문제.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할 것이냐. 인권이 더 중요하느냐 문제.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강제징용 당한 사람 인권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따라서 그들의 인권을 위하여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등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수험생 중에 99%가 찍는 문제가 국가 면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집에도 자세히 나오고 카페에도 원문을 번역하는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려주긴 할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생긴다. 숙제가 생긴다. 또 최근에 자격권의 문제가 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판례 중에 차고스 케이스라는 판례가 실제 본거지구에 나왔죠. 자격권이 또 중요한 문제. 이것도 판례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판례집에 차고스 케이스를 어디에서 났나요? 더 자세한 것은 영문으로 아실 인사이트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있긴 한데
일단은 교수님 논문을 좀 번역을 해서 여기 있군요. 381면, 381면 이쪽에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또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또 영문 좀 번역해서 권고적 의견 쪽을 한번 했는데 이 중 하나가 유엔총회 결의가 관습법에 얼마큼 기여하느냐. 두 번째가 바로 자격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관습법과 유엔총회 결의와의 관계 이 부분. 그래서 김석윤 교수님이 국제평론에 최근에 유엔총회 결의와 관습법 관계를 썼어요. 최근에 평론에.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유엔총회 결의도 동의에 기초하여 법적 확신으로 이어진다. 요거 핵심인데 사실 그것과 비슷한 판례가 바로 이 판례예요. 그와 같은 논리를 지지하는 판례가 바로 이 판례. 아무튼 그거 이제 판례집 없어진 분들을 위해서 또 배부해 주긴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또 여러분 또 많이 이제 알고 있는 SPS 그죠? 한국 승소했죠. 통상 쪽은 정말 주의해야죠. 나올만해요. 외교부의 승리보다는 산업통상부의 승리라서 예시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커런트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연 공부했을까 해가지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낼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해야 되고 외교원 하는 준비하신 분도 통론에 나와주시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SPS 쪽 이런 여러 주제들 환경에 대한 주제, 무역에 대한 주제 같은 게 출제 가능하다. 아무튼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바로 핵에 대한 주제입니다. 핵에 대한 주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안과 함께 핵 문제를 같이 더블로 다룰 생각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숙제들이 남는다. 과제가 있다. 국가들이 뭐 하다 보면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가와 개인, 국가와 유엔, 국가와 테러단체 그 부딪힘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며 또 숙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 아주 쉽죠.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이렇게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하듯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라고 의무를 정하면 되죠. 즉 여기도 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무를 정하고 또 상대한테는 권리를 환경 보호를 받을 권리, 환경을 안전한 환경, 건강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국가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한다면 그렇죠. 그걸 준수하도록 한다면 여기 써있죠. 준수하도록 한다면 준수 안 했을 때 책임을 추궁하게 한다면 책임을 추궁을 소송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가능하죠. 이런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소송 같은 것은 절차법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금방 말한 것처럼 책임을 추궁하거나 또 그에 앞서 의무를 정하는 것, 권리를 정하는 것은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국제법은 결국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성돼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정말 환경보호를 정하고 준수해주고 준수 못했을 때 책임을 지고 또 이런 시비가 붙었을 때 현명한 해결이 가능한 해결 자체가 있다면 그만큼 국제법 수호는 가능해지고 환경보호는 그만큼 달성되겠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